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프레시안이 이미 2년 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벌써 2년을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후에 다양한 형태의 조합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상당수가 또 문을 닫았어요. 네,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조합 형태를 만들었고 2년을 끌어왔고요. 지금 어떨까요? 그래서 박인규 이사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 언론 형태의 협동조합은 아직도 프레시안 하나입니까? 몇 군데 있죠. 국내에도 또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에서 협동조합으로 바뀐 최초고, 네. 국민TV라고 있죠. 거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죠. 여기는 창립 때부터 협동조합 방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조그만 지역 언론 중에 순천 등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거기도 창립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럼 주식회사 형태로 기존에 활동해 오던 언론이 그렇죠. 새로 만들지 않고 전환한 사례는 프레시안이 최초다. 유일하다. 예. 지금도 다른 언론사도 그렇게 전환한 건 없고? 없습니다. 없고 그 전환이 2년만 가능하고 저희가 해봤는데 행정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하여튼 이 세법 무슨 회계법 등등 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로는 거의 힘들어요. 처음 협동조합 만들 때는 그리 안 어렵다고 하던데요. 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기를 얻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여튼 온갖 난관이 겹쳐서 약간 이게 언론사 프리미엄이 약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평지는 쉽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고 주식회사였다가 전환할 때 세법 문제라든가 회계감사 보고서 만드는 거 이런 데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했다가 다시 받았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말하자면 육성한다는 취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이나 상법에서의 그 보완 조치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비비합니다. 하긴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주식회사 형태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거기 가입한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상당히 그 상법상 민법상 여러 가지 걸릴 게 많긴 많겠네요. 원래는 누군가는 이익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새로 이익을 얻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고 복잡하겠군요. 그걸 모르고 시작하셨죠, 근데 해놓고 보니 그렇게 어렵더라. 저희는 이제 처음에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동일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말만 듣고 시작을 했는데 우선 세무서에서부터 동일 기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등등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거의 다 해결했습니까? 이제는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행정 과제가 있을지 모르고 만드셨다. 저희는 협동조합이 되면 정부 지원도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었고 조합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하여튼 그 행정적인 문제를 푸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라서 하긴 하셨겠지만 아마 알았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식회사 형태에서 조합 형태로 전환을 한 겁니까? 이제 다시 그 얘기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언론이 산다는 게 참 힘들다. 특히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광고로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언론은 대기업에서 잘 광고를 안 주려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클릭 광고라고 해서 하는 거는 그런 수입이 안 되고 상당히 하여튼 이제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제 프레시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콘텐츠의 구독료 개념을 내주신 후원회원들을 모집해서 한 2,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자발적 유료 독자. 네, 자발적 유료 독자죠. 그런 거죠. 근데 협동조합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그 정도의 자발적 유료 회원이 있다면 협동조합으로 하면 상당한 조합원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독자 조합원을 모으면 그분들이 매달 내는 조합비로 어떤 그런 이 경제적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죠, 시작은. 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까 표현하셨는데 공공성의 개념은 대충 다 아니까요. 독립성은 도대체 뭐로부터의 독립성입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죠. 뭐 정치 권력과 뭐 이른바 뭐 자본 권력.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의 생존 기반이 구독료라든가 독자들 또는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앙 언론 이른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거는 대기업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언론들은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이제 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언론들은 약간 이 대기업들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고 자본의 눈치를 보고 또 지방 언론들은 좀 이 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보조를 받는다면 그쪽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언론이 관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눈치 받을 수밖에 없고 공짜 점심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거를 지탱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협동조합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이 2000년부터 생겼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2001년에 생겼습니다. 예. 그때까지 한 20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한 4,000개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 2,500개가 경제신문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 언론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제가 최근에 한번 뭐 대기업의 그 홍보 담당 간부를 만나서 우리나라 언론이 좀 정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기업에서 뭐 이른바 공갈 협박성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보는 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외부적으로는 괜찮은데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른바 회장님 높으신 분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으신 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있던 그 기사를 막아라.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좀 폭로성 협박성 기사가 나오면 나서서 하여튼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예. 입을 막으려면 뭐 광고든 뭐든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자기네들도 깝깝하다. 예.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대체로 그렇게 공갈 협박성 기사 이런 걸로 먹고 산다 이겁니까? 제가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뭐 그런 부류의 언론들이 아마 한 90%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달라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뷰중이라고 하는 게 뭐 어뷰중이 이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1등이 나오면 그 제목을 단 기사를 뭐 20개씩 제목만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색에 걸리니까 잘 예. 그것들을 많이 하죠. 그 자기들이 원래 처음 쓴 기사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남의 기사를 가져다가 남의 기사를 가져다가 제목만 조금씩 바꿔서 바꿔가지고. 특정 단어만 넣으면 이게 검색이 많이 되니까. 한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수십 개씩 막 예, 띄운다? 그거를 전담하는 기자들이 있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어뷰징만 전담. 그래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뭐 예를 들면 김연아다. 그러면 김연아를 제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한 10수개의 기사를 만들어서 계속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이른바 단속하고 뭐 그런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거야말로 사실은 도둑질 아닌가요? 어뷰징이라는 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해야지. 아니 뭐 왜냐하면 하여튼, 네. 기사 도둑질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사를 자꾸 양산하는 거는 클릭수를 유도해서 그렇죠. 클릭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광고료가 있잖아요. 그거죠. 예. 그럼 그것을 자기가 좀 더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진짜 기사가 아닌 거짓 기사를 하는 거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게 뭐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프레시아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저희는 그런 거를 안 합니다. 그런 언론사들은 하루 발행 기사가 막 수백 개가 넘더라고요. 기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수천 개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이른바 어뷰징 기사 담당 기자들을 그 뭐죠 유수하다는 중앙 언론사의 이 인터넷 언론 쪽에서도 다 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수 언론까지도. 네, 예. 하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그래요. 네. 유수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도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일종의 업계의 관행 비슷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신문 같은 경우도 종이신문은 좀 나름 품위 있게 나오는데 이 인터넷 신문으로 들어가면 뭐 그 판에서의 어떤 관행, 그러니까 이제 어뷰징이라는 것이 해도 되는 것으로 아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예. 좀 크게 다시 되돌아가 보면 대다수의 언론이 정치 권력 내지는 자본 권력에 종속되거나 의존해서 거기로부터의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아니면 오너를 공격하는 공갈 협박성 기사로 네. 이른바 장사를 한다든지 네. 뭐 그렇지 않은 언론은 찾기가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건 또 한두 개는 있다는 얘기니까. 글쎄 뭐 프레시안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뭐 없는 거죠. 뭐 또 지역에는 또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언론 그런 걸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보면은 또 몇 군데 또 이렇게 문을 닫고 그런 데가 지역에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뭐 인천인가 하는데 보니까 뭐 정관합니다라는 걸 공고를 냈던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프레시아는 관급 광고라든지 네. 공익성 광고 같은 것도 못 받으시고 아주 극히외적으로 뭐 한두 개 뭐 받았을 경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주는 광고도 거의 뭐 없죠. 거의 못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이런 클릭수라든가 이런 걸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광고들도 많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저 키워드 광고? 키워드 광고라도 그러고 뭐 클릭 광고라도 그러고 클릭 광고라고 하고 그런 거는 어뷰징이니 뭐니 이런 걸 안 하시니까 우선 기사 발행 건수가 다른 언론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을 거 아니에요. 적죠. 뭐 하루에 한 30건 많아 봐요. 하루에 30건. 종이신문 기사보다도 훨씬 적네요. 적죠. 뭐 기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래도 클릭 수가 많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많이 안 나오죠. 또 연예 뉴스 이런 거 안 다루시죠? 연예 스포츠를 안 다루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뉴스라는 게 많은 사람이 보는 게 물론 좋은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러는 게 꼭 많이 보는 게 좋은 기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거는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점이라거나 나아갈 바에 대한 그런 진지한 기사들은 클릭수와 무관하게 이건 써야 된다. 당연하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사실 뭐 재미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연예 스포츠가 훨씬 재밌죠. 뭘로 먹고 살라고 그렇게 꾸려오셨던 거예요? 하다 안 되니 이제 협동조합 했다 이겁니까? 쉽게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한번 협동조합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2년 됐는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그 조합원이 10,000명이 되면 우리 조합 홈페이지에서 모든 상업 광고를 없애겠다. 광고를 아예 안 시켰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00명이 되시면 실제로 이제 약간 근근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조합 10,000명이 되면 모든 상업 광고, 지저분한 광고를 없애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내심은 사실 한 5,00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한 2,500명밖에 안 됩니다. 2,500.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유료 구독 회원 초창기부터 하셨던 그분들이 한 2,000명. 그분들은 왜 조합원으로 전화를 안 하죠? 그게 저희가 전화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한번 일찍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응답률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후원성 이건 구독료는 계속 내고 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조합원 꼭 안 해도 좋다. 별로 안 해도 좋다. 계속 만원 그러니까 대체로 그럼 조합원하고 그 프레시앙하고가 같은 개념으로 받을 거네요. 지금 묶여져 있죠. 비슷하게 합해서 한 4,500. 4,500명. 아직 절반도 안 찼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좀 새롭게 한번 좀 읍소를 좀 해보자. 2년을 맞아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지금. 아까 그 광고 지저분한 페이지 사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모두가 다 요즘 어떤 언론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자꾸 박스가 뜨고 뭐가 막 따라다니죠. 막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고 뭐 기사를 읽다 보면 밑에 밑줄이 막 쳐 있고 색깔이 다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프레시안의 지금 협동조합 조합원이나 프레시앙으로 계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페이지를 이미 보고 있다면서요? 그 조합원이 되시면 그 광고를 다 제거한 별도의 페이지로 이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언론에 그렇게 하고 있는 언론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광고가 없는 인터넷 기사는 지금 그러니까 청정 홈페이지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걸 볼 수 있어요. 깨끗합니까? 진짜? 깨끗합니다. 그거는. 번쩍거리는 거 없고 그런 거 박스 따라오는 거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지워야 할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익 광고만 넣습니다. 무슨 모임 같은 거, 학술 모임이라든가 행사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 돈을 목적으로 한 광고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광고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페이지를 보려면 매일 들어갈 때마다 또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하고 막 이래야 돼요? 아니 한번 로그인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광고 없는 페이지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그냥 한 번만 해놓으면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그렇죠. 내가 프레시안만 클릭하면 광고 없는 페이지로. 그렇죠. 그래요.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외국에도 협동조합 형태의 언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생산자, 기자들끼리 협동조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유주가 기자들에 대해서 경영권을 이유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가 소유주가 되는 그런 협동조합 언론은 있는데 이 독자까지 조합원이 된 언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협동조합 형태의 언론. 우리 기존 언론의 기성 언론에서도 대주주들이 파산하면서 기자들이 우리 사주조합 사원지주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은 데가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거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거기는 사원지주 회사죠. 그렇죠. 비슷하네요, 맥락은. 저희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독자들까지 조합원으로 들어온 거죠. 독자분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세요. 뭐 저희가 이제 좀 뭐 돈이 없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약간 좀 꼬지거든요. 그 IT 계신 분들이 이거 좀 못 봐주겠다, 좀 고치겠다. 그래서 열린 프레시한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뭐 아이디어도 내고 실제로 뭐 자기 좀 뭐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개편도 해주시고. 거기에 좀 많은 참여를 좀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고 뭐 제가 뭐 인터뷰 하는데 인터뷰어로 참석하기도 하고 또 뭐 본인 그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뭐 책 읽기 모임도 하고 지방에서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조합원들이 좀 있어요. 뭐 임실에서 뭐 치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 과연 뭐 언론 협동조합 아니고 뭐 농업 관련 협동조합 같은 거 어떻게 할까 해서 뭐 그런 지방에 계신 협동조합원끼리도 모여서 이렇게 작은 모임도 갖고 나름대로 그 조합원들끼리는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산자의 이론 비슷하게 그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생활 협동조합 형태의 뭔가를 해보고 싶다 우리끼리. 그래서 뭐 아직 거기서 뭐가 협동조합이 나온 건 아닌데 그런 거를 모색하기 위한 모임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숫자로 보면 기자나 이런 생산자들은 소수고 독자 조합원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독자 조합원 중에는 또 성향이 상당히 다양하실 수가 있고.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프레시안에 나도 조합원인데 이런 기사는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런 기사는 없느냐? 막 그렇게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죠, 그거는? 초창기에는 이제 내가 사주다. 내가 사준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근데 뭐 사주라고 그래봐야 사실은 이제 2,500분의 1인데 그 본인이 한 뭐 5분의 1, 2분의 1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러신 분이 좀 계셨었는데 뭐 또 그냥 그분들은 뭐 굉장히 소수고. 그렇게 보자면 제가 이제 물어본 핵심은 그거예요. 이른바 편집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언론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사주로부터의 편집권의 독립,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조합원으로부터의 독립이 있나요? 뭐 조합원으로부터 이 보도 방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지는 뭐 않습니다. 뭐 이왕 보도 방향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일부에서는 프레시안은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제가 여러 번 지난번 대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좌우 진보 보수보다는 좀 깊이 있는 보도를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이 간부를 맡은 세대하고 우리 기자들하고 세대가 차이가 한 20년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의 주축이 30대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30대가 가장 뭐 과격하다 그럽니까? 뭐 좀 뭐 진보적이라고 합니까? IMF 위기 때 대학 졸업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고 사회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약간 그런 세대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2007년까지는 나름대로 중도 심층을 지켜왔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분기탱천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기자들의 세대가 30대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세대별의 어떤 그 삶의 느낌 그런 것들이 뭐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입장이 보다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설득을 해라. 충분한 근거에 있는 논리적 근로. 설득을 하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 그 어디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되면
사실은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프레시아는 어찌 보면 남들이 말하지 않을 때 먼저 말하고 예.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해왔던 거 아닌가요? 저희는 뭐 그 부분에서는 자신을 하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 황우석 사건이 뭐 대표적이었고 예, 그 예. 당시에는 뭐 노무현 정부도 굉장히 좀 황우석 박사를 옹호했던 쪽이었는데 저희가 뭐 물론 이제 PD 수첩이 뭐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끝까지 그걸 물고 들어져서 이제 집요하게 보도를 예, 했었죠. 밝힐 수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한 1년에 한 500건 가까운 기사를 생산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네. 지금 진행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백혈병 환자 문제라든가 최근에 메르스 관련해서도 그 병원 이름을 제일 먼저 공개하지 않았나요? 예, 그 저희가 6월 2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보기에는 평택 성모병원. 예, 평택 성모병원. 이제는 예. 정부가 공식 인정을 한. 다 알면서도 공개를 안 하고 그 정부가 하여튼 그 10년 전에 사스 때하고 너무 다른 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안에서 아마 기자들이 보다가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다. 이거를 감춘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면 뭐 따르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공공보건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소송을 각오하고 그냥 밝혔습니다. 아직 소송은 안 들어왔죠?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요. 정부도 아이고, 바로 인정했잖아요. 며칠 상관이긴 하지만.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막 소송이 들을 것 같은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라 그랬습니다. 소송이 와도 또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쨌든 독립성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조합원이 늘어나야 늘어야죠. 예. 10,000명만 되면 이제 진짜 아무 광고 없어도 됩니까? 10,000명만 되면 네, 됩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목표는 뭐 올해 아닌데 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내년 안에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5,000명까지만이라도 5,000명까지라도 당장은 뭐 좀 지저분한 광고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독자들이 광고 하나도 없는 프레시안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박인규 이사장 함께 만났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